자, 우리는 에너지, 즉 전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죠. 빌 게이츠도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에너지가 상용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는 원자력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없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1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CT 한번 찍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것보다 훨씬 방사선 피폭이 심하며 건강검진으로 CT를 찍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옐로우 케이크의 주인아씨, 혜진이어스의 김혜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에 이어가지고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 믹스. 그럼 에너지 믹스란 과연 무엇일까? 가볼까요? 고! 자,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섞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친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잘 믹스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이 약 67%, 원자력이 30%, 그리고 기타, 수력, 신재생 이런 것들이 3%를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우리가 보자면은 2019년부터 이 코비드19와 2022년 러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형편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 2위, 원유 생산의 3위죠. 따라서 유럽을 보자면은 90년대 이후부터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력, 원자력 같은 에너지를 대폭 축소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천연가스 에너지를 대부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대외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로부터의 이 에너지 공급도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이 거리의 규모가 급감하게 됐죠. 그리고 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수급이 안 돼가지고 천연가스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전력의 가격이 급등하게 됐죠. 그리고 가스 공급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및 에너지 수입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유럽 가스 가격을 봤을 때 러우 사태 이후에 21년 1월 대비 약 14배가 상승을 했고 현재 유럽 1인 가구의 한 달 전기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 가격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원자력 덕분입니다. 한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많이 가동하지 못했는데도 30%를 유지하고 있죠. 원자력이 없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탈원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사는 것은 방사선 피폭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건강검진으로 CT를 찍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1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CT 한번 찍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것보다 훨씬 방사선 피폭이 심하며 건강검진으로 CT를 찍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에요. 바로 의료수가 때문에 찍는 거죠. 빌 게이츠도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에너지가 상용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는 원자력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SMR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회사도 이 CEO 존 홉킨스 아래서 SMR을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 등 투자자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은 한때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잠깐
잠깐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깨끗한 에너지원이면서 가격 변동성도 적은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월한 것이 바로 원자력이고 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 SMR이 되겠죠. 실제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는 국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력을 자랑을 하면서 앞다투어 SMR을 개발을 하고 있죠. 물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진짜 친환경 재생에너지이겠지만은 이것이 상용화될 수준으로 그리고 전체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 지구의 환경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꾸준히 지속을 하지만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 예를 들면은 사라지거나 재생 가능한 방사선 폐기물, 이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연구죠. 또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그래서 수소 발전이 가능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차세대 원자로 SMR도 물론이고요. 자, 우리는 에너지, 즉 전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죠. 마치 공기처럼 작년 무더운 여름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라도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얼마나 끔찍한 악몽이 될지. 그리고 올 여름도 엄청나게 무더울 것 같은데 이때도 만약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네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